아시아 증시 전반이 오늘장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 나타나네요. 어제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4,000포인트 심리적인 지지선 4,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오늘은 0.5% 조정으로 출발이 되었고요. 일본도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1%대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그 가운데 코스닥 지수가 현재 하락 전환한 상황인데 자, 오늘장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군들은 수익이 어느 정도 나셨습니까? 수익이 났다면 현재 시점 챙겨야 할지 아니면 손실권이라면 팔고 다른 종목에서 기회를 노려야 할지 항상 고민이실 텐데 오늘 두 명의 전문가와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클리닉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면 전화는 02-377-0225번 현재 전화 상담 신청 받고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리닉 함께 할 두 분은 국민스탁 서우만 전문가 그리고 김정엽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저희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신 분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시청자님은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세요? 예림당이요. 예림당 들고 계세요.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6,300원에 30%. 6,300원에 30%요. 예. 시청자님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이 종목? 이거 4월 달에 했습니다. 4월에 매수하셨고 현재 소폭 좀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예. 뭐 어떤 부분 계획하시고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건가요? 지금 이거 손절을 해야 될지 어때야 될지. 손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다리면 매수가 그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한지 저희가 가격적인 부분 바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자, 예림당입니다. 뭐 다들 어떤 기업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현재 주가가 5,970원 선 6,000원 전후에 오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현재 시점 이 종목은 시장 평가들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것인지 먼저 두 전문가의 투자 의견부터 만나보시죠. 두 분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 종목 김정엽 전문가 의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유 사인인데 우선 서망 전문가님은 또 중기 보유거든요. 그러면 보유라고 하면은 전문가님은 가격적인 부분 어느 정도 선까지 보고 계신 건가요? 저도 이제 중기적으로 좀 길게 가져가셔서 보유하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6,300원에 들어가셨으면은 매도 타이밍 한번 놓치시고 지금 좀 많이 속상하실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1위 어린이 이제 학습 만화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Y라는 주력 컨텐츠가 있는데 이거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컨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도서 정가제가 시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방송 공백이 좀 발생하면서 이제 홍보 차원에서 좀 많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판매 그리고 계약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잡히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은 원금 회복 그리고 좀 수익권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또 한 가지 뭐 모멘텀이 있다면은 이제 예림당의 손자 회사죠. TA 항공에서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림당의 주가에도 좋게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흐름이 좀 최근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리면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나오는 흐름들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항대에 한번 이렇게 부딪혔죠. 이제 5,800원 라인의 저항대에 부딪혔는데 최근에는 이 저항대를 소폭 뚫고 나오면서 이를 지지대로 받는 모습. 이런 흐름들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저점들을 연결했을 때도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승 추세가 이 떨어진 폭에 비해서는 다소 약하다. 그래서 좀 원금을 회복하시고 이제 수익권까지 가시는 데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릴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다면은 일단 목표가는 제가 7,700원 정 고점 라인에서 그 저항을 한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7,700원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이쯤에서 이제 차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저점을 뚫고 내려온 구간인 5,200원 라인
이쪽을 5,200원 라인을 뚫고 내려오면은 이제 하락 추세로 급하게 다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손절은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중장기적인 보유 사인이었습니다. 7,7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서만 전문가님도 중기 보유 사인 주셨어요.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예림당에 있어서는 좀 지겹다 이게 이제 논점 같아요.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예림당은 글쎄요 뭐 최근에 흐름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이제 다른 종목들은 뭐 급등하고 그러는데 이것만 뭐 하루에 뭐 올라가는 뭐 상승 하락 폭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러니까 지겨워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뭐 김정현 전문가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캐시카우의 어떤 Y 시리즈의 어떤 그 매출들은 감소를 해요. 도서정가제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Y 시리즈가 너무 이렇게 오래되면서 이제 그 해외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손자에서 얘기했던 이제 티웨이 항공 이쪽에 이제 그 성수기 진입 이거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차트 흐름상으로는 좋아요. 기술적 흐름만 본다고 한다면 지금 뭐 매수가 회복뿐만이 아니라 조금 베팅을 좀 들어가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들 보시면은 일봉상에서는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됐죠. 뭐 실적 악화라든지 아니면 메르스 여파라든지 그리고 Y 시리즈의 어떤 부진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한 30%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부터는 뭐 일봉상에서도 이제 저점이 올라오는 구간들이 나오고 바닥권에서 뭐가 나오냐면 툭툭 치고 올리는 매집성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월봉상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이 상승 추세대, 이 추세대를 깨지 않고 있다. 이제 수렴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추세대 하단이라고 한다면 뭐 매도 고려하기보다는 지금은 홀딩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조금 더 보자. 그래서 어디가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급락 나올 때 하락 갭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7,300원,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7,300원 정도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보시고, 다만, 손절은 5,500원 전후가,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일봉상에서 상승 추세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5,500원대 전후예요. 그래서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고 한다면 한 번 더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림당은 지금은 홀딩 5,500원만 지켜준다면 수익을 한번 봐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최근 흐름 자체가 좀 재미가 없어서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수익을 낼 수 있는 차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고요. 7,300원에서 7,700원이 목표 주가로 설정되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수익 내고 이 종목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예림당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문자 끝번호 3457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82,160원에 12% 비중 할애 중에 있다고 하는데 과연 주가 그리고 기업 전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서만 전문가님, 이 종목 좀 봐주시죠. 뭐 셀트리온은 워낙 많이 익숙하고 많은 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얘기를 또 기업 내용 얘기하면 지겨울 것 같고요. 바로 이제 보면은 업종 자체를 좀 보시면은 바이오 섹터가 불과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을 선도하는 주도 업종이었습니다. 근데 부강 약품도 그렇고요. 뭐 종근당 홀딩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제약이라든지 이렇게 고점에 올라갔던 이제 시장을 주도하던 종목들이 이제 매물이 출회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좀 부담이 되면서 바이오 섹터, 제약 섹터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섹터하고 제약 섹터가 올라갈 동안 셀트리온은 못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어떤 시소 게임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뭐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제 빠졌다가 어제 조선주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 올라가면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쉬는 구간에서는 안간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뭐 순환매 장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빠지기보다는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이제 수렴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셀트리온이 최근 들어서 대차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차가 계속 나가기는 해요. 한 10만 주에서 20만 주 정도 나가는데 대차가 상한되는 것은 30만 주에서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80만 주 정도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차가 좀 줄어든다는 것은 주가에 이제 어떤 하락에 대한 어떤 리스크라든지 부담감들이 좀 경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죠. 고점에서 재미 별로 없어요. 그런데 워낙에 좀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지만요. 지금은 수렴 흐름들이 굉장히 크게 터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수렴들이 차트 제가 추세선을 그려놨는데 수렴했다가 무너졌어요. 제약주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졌는데
추세대 하나 더 만들고 또 한 번 수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단 대차도 좀 줄고 있고 추세대 상단만 돌파. 그러니까 뭐 당장보다는 한 8월달 정도의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지금 뭐 홀딩 관점 좀 유지를 해보시고 손절만 타이트하게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상단은 9만 원 제시가 되었고요. 하단 부분은 7만 5천 원 제시되었으니까요. 셀트리온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시점 꼭 전략을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문자 끝번호 6612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테라제니텍스 들고 계시다고 하고요. 11,000원에 매수했고 50%인데 반등 가능 구간인지 그리고 주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상담은 항상 많았었는데 그래도 최근까지는 수익권에 있는 상담이었다면 최근 제약 바이오 업종 좀 쉬는 동안 또 손실권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엽 전문가님이 이 종목은 좀 봐주시겠어요? 이 종목도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손실 구간이에요. 현재 시점. 네, 제약바이오 업종을 계속 문의를 주시는데 참 상담하면서 안타깝습니다. 방금 이제 서우만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약바이오주가 지금 많이 꺾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서 이제 1월 달부터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많이 꺾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상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주도주 업종들이 흔들릴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시장이 빠지거나 아니면 주도주가 다른 업종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주도주 업종이 지금 다른 쪽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업종 자체가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테라제니텍스를 지금 11,000원에 50%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런 좀 좋지 않은 업종 상황에서 비중 50% 이렇게 절반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추가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네, 1월 달부터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모든 제약바이오주 흐름들이 지금 그림이 다 똑같습니다. 7월 7일 날 강력하게 하락하면서 이제 그다음 케이스 같은 경우 그다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7월 7일 날 하락을 깊게 하면서 바로 반등을 하고 이제 절반까지 끌어올렸다가 다시 기간 매도가 떨어지면서 아예 떨어지고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테라제니텍스 같은 경우와 같이 하락 후에 반등을 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테라제니텍스는 지금 여기서도 강력한 저항대 1,400원 구간에서 강력한 저항대에 부딪혀서 계속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반등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른 제약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절반까지 되돌리는 흐름을 봤을 때 11,000원까지 원금 회복까지 딱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 더 저항대에 붙여서 다시 밀려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9,000원 라인에서 좀 안타깝지만 과감하게 좀 비중을 줄이고 매도하시는 쪽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코스닥 시장 내에서 주도 업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과한 욕심은 부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1,000원 매수가 부근이 목표가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 전화 주신 분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샘표식품. 샘표식품이요? 예, 매수가 예. 비중 어떻게 되시죠? 65,000원에, 네. 15%예. 65,000원에 15%요? 예. 예, 시청자님, 이 종목 오늘장 굉장히 많이 올라와가지고요.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고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런 건데. 예, 75,000원이에요. 예. 뭐, 현재 시점 어떤 부분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매도 시점도 제가 또 생각하는 만큼 올라가려나, 생각도 들고. 예. 시청자님은 어느 정도 가격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당기는 한 8만원 보고, 안 8만 원이요? 중기로는 한 10만 정도 보거든요. 중기론도 10만 원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점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가격 라인인지 바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자, 우선 기분 좋은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샘표식품 수익이 나고 있는 구간이고요. 오늘장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은 욕심을 좀 부리셔서 8만 원 그리고 10만 원을 목표가로 세워두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전문가 어떤 판단하고 있는지 투자 의견부터 만나보시죠. 두 분 보유와 사익 실현 의견 두 분 모두 의견을 이렇게 내주셨는데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의견부터 우리 들어볼까요?
차익 실현. 차익 실현 의견부터, 예, 알겠습니다. 예. 서만 전문가님부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차익 실현이면 우리 시청자님 자체적으로 세운 목표가는 안 될까요? 지금부터 조금씩 팔면서 쫓아가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샘표식품이 올라가는 것은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보다는 이제 추경에 대한 기대감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샘표식품은 내수주입니다. 내수주에다가 일단은 뭐 내수 경기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제 생각에는 샘표식품은 이제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수급으로 올리는 그런 어떤 종목 수익률 게임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 자체가 샘표식품의 유통 물량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장된 주식 수도 440만 주 정도밖에 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글쎄요. 저는 오늘이라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일부씩을 좀 팔면서 쫓아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차트 흐름들 보시면은 샘표식품은 장대 양봉 세우고 나서 항상 차익 매물 밀려가지고 좀 내려왔다 올라가는 흐름들, 패턴들을 반복을 좀 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격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을 좀 그어드리면 21선, 파란 게 21선이에요. 그러니까 21선하고 이격이 이만큼 벌어졌을 때 물량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벌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격들을 좀 채우는 작업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조정이 보통 2주에서 3주 이렇게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슈팅 나오고 물량들이 터져줄 때는 고점에서 차익을 조금씩 하면서 쫓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월봉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봉상의 어떤 중기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단기적인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 그래서 내려올 때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죽지는 않아요. 절대 이렇게 수익률 게임 벌어지는 종목이 그냥 죽지는 않습니다.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 거예요. 근데 차익을 조금씩 하면서 그러니까 수익금들은 그대로 아마 유지가 될 거예요. 올라가면 갈수록. 그런데 일부씩은 계속 챙겨 놓으시면서 1차 뭐 8만 원 보셔도 될 것 같고요. 10만 원은 글쎄요. 그거는 조금 8만 원 마디 가격대 이제 돌파 나올 때 예. 그때 이제 수급들을 보고 좀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가격부터는 차익 실현 조금씩 해 나가면서 8만 원을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김정현 전문가님은 보유 의견이면 10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도 안타까운 얘기지만 10만 원은 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고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일단 샘표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음식료주 이렇게 섹터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근데 최근에 이 섹터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최근 유행하고 있는 게 있죠. 이제 요리 방송, 쿡방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곤 하는데 최근 뭐 텔레비를 틀면은 어디서나 뭐 셰프들이 나오고 요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요리 열풍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가정에서도 요리하는 뭐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식자재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모멘텀을 받으면서 굉장히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은 굉장히 좋지만 이 트렌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이렇게 상황을 따져봤을 때 10만 원까지는 좀 너무 욕심을 부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그 이유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일봉 차트에서는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최근 월봉에 이제 상승 추세 꼭대기에 교수형 캔들이 나왔어요. 이거는 좀 하락 반전을 예고하는 좀 좋지 않은 신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목표가는 처음에 75,000원이라고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지금 타이밍에서 지금 5%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 목표하시는 8만 원까지는 이렇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그쪽에서 5%씩 점점 줄이시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54,000원 라인, 이 저점 라인에서는 손절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오늘 장 좀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일부 차익 실현을 해서 수익을 챙긴 이후에 남은 비중으로 8만 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예,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저희 샘표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문자로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예, 문자 끝번호 6624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옴니텔에 대한 상담을 신청하셨네요. 4,080원이고 50%인데 주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김정엽 전문가님이 봐주시겠어요? 현재 오늘장 또 올라오면서 소폭 수익권이에요? 네, 이제 옴니텔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옴니텔은 모바일 방송 콘텐츠 그리고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 쪽으로도 좀
사업 방향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서 이제 모바일 게임 부분에서는 충분히 수혜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출금 서비스, 그리고 해외 모바일 방송 장치를 수출한다. 이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좋은데,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결론적인, 투자 의견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일단 옴니텔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620억밖에 안 되는 종목이죠. 그런데 종목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캔들 거래 모습을 보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15%, 예전 같으면 이제 상한가를 맞을 수 있는 그 변동폭으로 하루 만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는 게 지금 50% 비중을 담고 가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서 슈팅이 나오는 이런 고점에서 조금씩 이제 물량을 줄여가시면서 한 20% 내외로 좀 종목 비중을 맞추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3,800원 종가로 이렇게 지지대가 이루어졌던 그 라인으로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옴니텔 목표가 4,400원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고요. 짧게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보도록 할게요. 서은만 전문가님부터 좀 봐주세요. 네. 오늘장 좀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인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조정 나올 때는 됐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워낙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또 800선이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코스닥 시장이 낮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주도 업종이었던 IT와 자동차 전부 다 수출에서 주도 업종이었던 두 개 다 무너졌죠. 그리고 조선업종이라든지 건설업종에 대한 실적 우려감들도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뚜렷하게 반전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들 조금 잡혀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눌러준다고 한다면 이제는 종목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어디로 바꾸냐 하면 실적 발표가 날 텐데요. 실적주들 못 갔습니다. 제약주들은 성장주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실적 대비 이제 빠졌던 종목들 또 자산가치 대비해서 좀 빠진 종목들이 오히려 바닥권에서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저평가 종목들 실적 좋은 종목들 한번 골라보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큰 반전을 기대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시장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한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하락불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앞서서 실적을 잘 발표한 S-오일 외국인 쪽에서 좀 많이 담고 있는 상황, 2% 넘게 3%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오후에도 발표되는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이데일리 TV 쭉 함께 나가시면서 꼼꼼하게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다양한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